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방송국 FBS 아나운서 조수미입니다. 새해 목표를 정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외국어 공부인데요. 그런데 막상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이것만 보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돼요.인데요. 또 외대하면 다양한 언어를 전공한다는 게 큰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언어과 외국어 능력자 학우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Hola, me llamo Minji Kim. Soy estudiante de tercer año de Departamento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de Español. 혹시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지이고요. 저는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3학년입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가요?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다루는 스페인어권 시리즈물을 많이 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종이의 집이랑 엘리트들, 파티쉐를 잡아라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시리즈물을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 시리즈물들이 공부하기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약간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일단 그 종이의 집이나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인데요. 그렇게 빠른 속도를 들음으로써 억양이나 그런 속도들을 듣는 연습하기에 좋았고요. 파티쉐를 잡아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식재료나 동사 표현들을 공부하기에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리즈물들에 비해서는 표현들이 좀 쉬운 편이라서 배웠던 표현들을 다시 익히기에도 좋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부해 보기에도 좋아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리즈물들을 보게 되셨나요? 일단 그 종이의 집이랑 엘리트들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저희 교수님들께서도 방학 같은 쉬는 기간에 많이 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보게 됐고요. 파티쉐를 잡아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판이랑 멕시코판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 억양 차이를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이제 말하는 속도가 빠르진 않은 편이라서 편하게 듣기 좋아서 그렇게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혹시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의 단어 차이나 억양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같은 알파벳이어도 좀 비슷한 듯 다르게 발음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스페인 지역 내에서도 발음 차이가 좀 다양하게 있을 정도로 스페인어는 다양한 발음이나 억양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이제 학과에서 다양한 억양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는 스페인 북부식으로 발음을 하고 누구는 남부식으로 발음을 하고 또 멕시코식으로 발음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밌게 공부해볼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다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 말에 스페인으로 짧게 여행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을 영어로 해줄지 스페인어로 해줄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페인어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못 믿겠다는 식으로 진짜야? 이러시는데 그런 반응들도 좀 재밌고 뿌듯하게 느껴졌고요. 또 이제 식당 같은 곳에서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게 보이니까 다른 분들 안 들리게 몰래 좀 더 싸고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더 재밌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에서 좋았던 명소나 아니면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명소는 일단 제가 세비야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플라멩코 박물관에서 플라멩코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그 공연이 저한테 너무 큰 울림이 있었고 또 세비야는 모든 거리에 이제 오렌지 나무가 많기로 유명해서 여행 다니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또 음식은 사실 여행 목적으로 간 거라서 비싸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일정 마치고 돌아갈 때 포장했던 그 오징어 튀김이랑 레몬 맥주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징어 튀김에 레몬 맥주. 진짜 환상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하는 것과 또 책으로 공부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책으로 이론의 공부를 한 지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아마 많은 어문학 전공자분들이나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테지만 책으로만 공부하는 건 사실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나가지 않는 이상 최대한 그 효과를 끌어내는 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하고 말하는지를 좀 공부할 수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페인어는 다른 언어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나요? 유럽 언어는 사실 많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느낀 부분은 단어에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다라는 점이랑 또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는 점이 제가 좀 느낀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스페인어는 그 발음 규칙만 알면 보이는 대로 읽을 수 있는 언어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 영어를 볼 때 영어를 봐도 영어 발음대로 읽지 않고 스페인어 발음대로 읽는 실수를 하는 게 저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권 나라로 혹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가보신 경험이나 혹은 계획 있으실까요? 나 다녀온 경험은 아직 없고요. 아마 졸업한 후에 1, 2년 정도 다녀오고 싶다는 막연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가시게 된다면 스페인의 특정 도시나 아니면 남미 쪽에 가고 싶으신 도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스페인에서 북부 지역을 많이 못 가봐서 그쪽을 좀 가보고 싶고요. 마요르카에 여름에 다시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미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고 싶었던 나라가 많은데요. 추려본 나라가 이제 뭐 아르헨티나나 칠레, 쿠바, 볼리비아 이렇게 너무 가보고 싶고 남미는 아니지만 멕시코도 그 영화 코코에 나온 죽은 자의 날 축제 때문에 또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 스페인어로 좋아하시는 말이나 문장 있으실까요? No hay atajo sin trabajo 이 문장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노력 없이는 지름길도 없다 라는 문장인데 저의 옛날 그 스페인어 선생님께서 적어주셨던 문장이라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언어로 인사 부탁드려요. Gracias por ver hasta el fin. El español es muy fácil de aprender y muy divertido. Además, se dice en muchos países. ¿Qué le parece estudiarlo conmigo? 아디오스!